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51번부터 60번까지 서울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자료집을 갖고 있다는 전제로 전체적인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힘든 시기라 열심히 자료집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이제 국내 유일 이번 질병 사태를 전부 반영해서 나온 자료집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서울여자대학교는 문의가 정말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A그레이드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서울여자대학교가 왜 인기가 많냐면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교과 우수자 전형이 등록 평균 1.91에서 2.01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덕성여자대학교나 동덕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제 성적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서울여자대학교에 환산식으로 했을 때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록 평균들은 다 그 대학의 환산 점수식으로 환산했을 때의 점수예요. 근데 서울여자대학교는 상위 30개를 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기존에 하는 점수보다 보정값이 높게 나오고 따라서 그 보정을 했을 때의 서울여자대학교의 환산식으로 1.9에서 2.01 정도의 내신대가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문제는 바로 이 바로민재와 플러스인재입니다. 중간에 이제 가운데 SW 융합인재를 넣어놨는데요. 이 세 가지가 4배수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4배수 면접을 보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이 전형을 쓰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내신대를 보면 서울여자대학교 환산식으로 3.24, 3.28이면 실제 환산식으로 4등급, 5등급 학생도 붙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4등급, 5등급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애들을 선발한다는 것 뿐이지 내가 4등급, 5등급인데 내가 생기부 비교가 약하고 자소서가 별로 안 좋은데 붙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서 일단 바로민재와 플러스인재 인원수가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 내신대를 보고 내 내신도 쓸 수 있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작년 경쟁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경쟁률은 제가 많이 말려서 그나마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그것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았다는 점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경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바로민재의 경쟁률이 17대1, 플러스인재의 경쟁률이 21대1로 확인이 됩니다.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여기가 조금 그 전년도에 많이 뽑아서 경쟁률이 조금 낮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줄여버렸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플러스인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화학생명환경과학부가 47.88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을 꼭 살펴보시고 서울여자대학교가 낮아 보인다고 쓰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가 내 집 앞이고 정말 꼭 가고 싶고 내 성적도 괜찮고 비교과도 괜찮다면 합격선까지 나오겠지만 44, 47 이 정도의 경쟁률이 돼버리면요. 사회복지학과도 지금 46.83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경쟁률이면 사실 거의 논술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주의해서 쓰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4배수 면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종 기본형보다 면접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려해서 쓰십시오. 자, 뭐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자, 최저는 지금 교과와 논술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탐을 한 과목을 하면서 2합 7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덕성여대에서 봤을 거예요. 각 4등급 이내를 들어가야 된다 해서 2랑 5로는 맞출 수 없고 3, 4로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고요. 게다가 영어로 최저를 맞출 때는 반드시 2합 5를 맞추라고 하니까 훨씬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영어가 2등급일 때 다른 과목 중에 하나는 3등급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이니까 생각보다 까다로운 최저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바로민재가 11월 14일이에요. 요게 바로민재거든요. 1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재가 수능 이후인 12월 19일입니다. 이 면접일을 SW 융합인재랑 플러스인재는 수능 이후인 12월 19일에 면접을 본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150명 선발하는데 논술 전형도 교과랑 최저 똑같이 2합 7 또는 영어 반영식 2합 5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논술 본 날짜는 12월 5일이라서 실제로 이제 겹치지 않게끔 짜는 것에 좀 집중해서 짜시고 이제 그런 걸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자료집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광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대학은 선문대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여기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간호학과 말고는 여기 학과 분석을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냥 보시고요. 일반 학생 교과로 788명, 지역 학생 교과로 336명을 선발을 하네요.
그리고 선문인재라는 이 학종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여기가 이제 합격자 내신이 5등급대입니다. 6등급도 합격이 됩니다. 7등급도 합격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등급 그 다음에 이제 좀 7등급인데 자소서를 좀 열심히 써서 4년제를 가보겠다고 하는 친구들 여기를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평가에서 계속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알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문인재 전형 361명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도 30명 선발하는데 내신이 지금 5.29 정도였네요. 그리고 이 전형은 이 학교는 뭐 최저가 있는 학교가 애초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학 순결학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문인재 전형이 언제 면접이냐,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면접 전형이 언제 면접인지 하면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은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그 외 모집 단위는 뭐 21일, 고른기회 전형은 11월 28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볼 대학이 성결대학교입니다. 자, 그 선문대나 성결대나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색채가 좀 강한 곳입니다. 근데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문대는 좀 약간 좀 다른 결이고 그 성결대학교는 종교 얘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교색이 강한 대학이다. 그리고 그 교과 성적 우수자가 386명 그리고 SKU 창의적 인재가 138명입니다. 이게 창의적 인재라고 하면 학종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교과로 편제해놔서 저희도 교과로 분류를 일단 했고요. 교과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자소서를 검토한 그런 좀 독특한 전형입니다. 해서 요것은요 자소서 추천서 입력일이 10월 14일이에요. 원서 접수하고 2주 지나서 이제 너가 6배수 안에 들었다라는 걸 고지해주면 그때 자소서를 쓰게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서 내가 4등급 때 내신이다. 5등급 때 내신 5등급 이게 교과 6배수라서 5등급 초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6배수 내에. 내가 5등급 초반일 때 여기를 하나 써놓고 10월 14일에 내가 여기에 6배수에 들었을 때 자소서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전형이다.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적성우수자도 있어요. 자, 올해가 적성우수자 전형, 적성 전형은 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전형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교과 전형을 편제를 위해서 교과를 60% 반영을 하고요. 적성 40% 반영한 구조고 5등급, 6등급 때가 주로 이제 합격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학교들은 대부분 적성 전형이긴 하지만 뭐 가천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가천대, 36대 이런 적성을 보는 학교들이 사실상 뭐 3등급, 4등급 학생들이나 합격이 되지 5등급제 합격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등급, 6등급의 합격자가 좀 많은 구조죠. 성결대학교 어디에 있죠? 안양시에 있어요. 자, 경기도 안양시에 있고 그리고 면접 전형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소서 입력일이 이때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0월 13일에 해주면 그때 내가 자소서를 쓰는 그런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10월 24일에 보러 간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 참 편집자도 엄청 고생을 하고 사실 이 자막을 달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점점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좋은 점은 뭐냐? 성결대학교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수능 한 2, 3주 전에 내가 대학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5등급 정도라면 성결대학교를 내가 안정선으로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신 5등급 정도인데 혹은 뭐 6등급 초반 정도인데 여기를 안정선 혹은 이제 뭐 잡아놓는 선으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를 붙어놓고 나머지 학교들을 이제 하나씩 붙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다. 네, 성균관대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의대만 있어요. 의치 한수관까지 봤을 때 의대만 있고 사실 성균관대학교가 또 유학 뭐 동양사상 이런 거 중요시 여기니까 여기 딱 한의대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의외로 여기는 한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형은 단촐한 편이에요. 이게 단데 계열 모집, 학과 모집, 학종, 고른기회 학종, 그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 이게 끝입니다. 교과 전형은 없고요. 그리고 최저는 논술에서만 보니까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학종은 전부 최저가 없고요. 면접도 전체적으로 안 보고 면접이 있는 학과만 딱 지정을 해줬는데 의대, 사범대, 스포츠과학 이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만 3배수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발표했어요. 이번에 그 화상 면접으로 한다고. 여기서 화상 면접은 집에서 하는 면접 아닙니다. 그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옆방에 있는 교수님과 화면을 두고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는 학과 모집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6명 선발을 하고 오타입니다. 의대 25명이에요. 항상 25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전형이죠. 이 전형은 외국에서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쓰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이 좀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형들은 면접이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접인 있는 학과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수능 한 달 전에 미리 해주는데요. 사범대학이랑 스포츠과학대학은 11월 4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줄 거고요. 의예과는 그 다음 주인 11월 11일에 발표를 해주면
그러면 면접일은 언제냐? 사범대학교는 11월 7일 그러니까 발표해주고 3일 만에 가야 돼서 이거 준비해주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가 막 비상사태죠. 그때 갑자기 이제 막 붙어가지고 막 오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이 11월 8일 그 다음에 의예과가 11월 14일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성균관대학교가 최종 평균이 인문계열 3.52, 자연계열 3.11인데요. 이게 자연계열에 센 학과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로 논술 60에 교과 30, 비교과 10인데 올해 그냥 비교과는 만점을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음 최저는 어떻게 될까요? 논술 계열의 최저는 인문 계열이 2합 4. 그런데 이제 과탐, 사과탐 이게 전부 2개 평균을 해서 2합 4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특히나 좀 센 학과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글로벌이 붙은 학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과들은 2합 3을 요구합니다. 보시면 여기 영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없이 그 다음에 공통 영어 2등급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어, 수학, 사과탐에서 2합4를 맞추고 거기에 영어를 2등급을 맞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합 6인데 더 까다로운 3합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은 또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탐구 평균은 소수점 절차를 해줍니다. 이따 뒤에서 서강대랑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앞에서 봤죠? 그 자연계열은 2합4고요. 2합4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2합4에 영어 2등급인 거예요. 여기 있는 3개 영역이 2합4여야 되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은 아예 국어를 최저에 못 넣게 돼 있어요. 그죠? 최저에 못 넣고 딱 정해주는데 대신에 과탐 평균이 아니고 수학 가에 과탐 하나 그리고 2합 3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을 맞춰줘야 됩니다. 정말 까다로운 최저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이 적어질 걸 예상을 하고 이게 경쟁률이 한 60대 1 요 정도 가는 전형인데 그 중에서 최저를 맞출 학생들이 10배수가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최저를 맞추시고 시험 잘 보시고 시험은 이제 수능 본추에 인문계열은 12월 5일 토요일, 자연계열은 12월 6일 일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살펴봤고요. 최저가 2합4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거 제가 저번에 상의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열심히 모집령을 살펴봤대요.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2합4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인쇄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공통으로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 있는 영역을 보시면 여기 영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따로 2등급 이내고 국어, 수학, 사탐, 과탐으로 2합4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학과별로 최저가 다르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최저를 잘 고민하셔서 하시고요. 여기 좀 까다로운 쪽은 제가 제 예상인데 예상으로는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7배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신여자대학교를 보고 있는데 간호학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호학과의 이제 순위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제 인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 간호학과다 보니까 되게 가기가 힘들고 경쟁률도 높고 입결도 높아요. 교과우수 전형으로 212명 선발하는데 등록 평균은 1.92, 2.10 되게 높죠. 일단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보다 높은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3.05, 3.07인데 이거 미묘하게 맞췄다는 느낌 주지 않나요? 딱 그냥 3등급대 초반으로 평균이 나오게끔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3등급 합격자도 있고요. 2등급 합격자도 있고 4등급 합격자는 잘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추천서는 이제 선택 서류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인재가 또 있어요.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랑 자기주도 인재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주도 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고 학교생활 우수자는 면접이 없는 학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일이 언제냐면 수능이 끝난 주의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12월 5일, 6일 이렇게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여기 1단계 60으로 고쳐야겠다. 그죠?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도 상당히 많이 선발하니까 고른기회 전형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교과 우수자와 그다음에 논술 우수자의 최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최저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논술 전형이 있는데 성신여자대학교보다 서울여자대학교 논술 우수자 합격자들의 내신이 더 높아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3.3에서 3.5 정도의 평균을 갖게 되고요. 이제 성신여자대학교는 이제 4등급대의 내신으로 체크가 되는데 이거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식의 환산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4등급대 학생들을 선호하고 이제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추는지를 보는데 참고로 논술 70에 교과 30은 서울여자대학교랑도 동일하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랑 서울여자대학교를 잘 구별을 해서 두 개를 다 지원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분석을 해서 지원하시는 걸 권장할게요. 실제로 입시를 해보면 둘 다 붙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면 그 두 학교에서 은근히 원하는 학생들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최저가 있다는 점은 서울여대랑 지금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교과 전형과 동일한 요
최저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2합 6. 그런데 사과탐은 한 과목으로 하고요. 역시 이번에도 영어 포함신 2합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2합 7이었던 서울여자대학교보다 조금 더 어렵고 영어 포함신 동일한 최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연계열은 2합 7, 그 다음에 영어 포함신 2합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자기주도 인재의 면접일 12월 5일 6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점, 바로 논술을 10월 달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갔다 와서 바로 이제 가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논술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원래 대치동이 항상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바로 논술 가는 그런 전형을 위해서 대치동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술을 전문을 안 한 지 한 10년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입시 컨설팅 초창기 때는 논술 전형이랑 학종 전형, 당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렀고요. 논술 전형이랑 입학사정관 전형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논술도 이제 학생이 어떤 쓴 답안지를 보면 이 정도면 합격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략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논술 전형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답안지를 한번 갖고 와 보셔도 전략 컨설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볼 4년제 대학으로 세명대학교가 있네요. 세명대학교는 한의대랑 간호학과가 있어서 이제 그쪽 학과들 관련 문의를 좀 받게 되는 학교이고요. 여기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습니다. 제가 제천에 놀러 갔다가 세명대학교를 봤어요. 저는 항상 이제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데, 국내 여행 가면 항상 그 근처에 있는 대학을 다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가서 본 그 대학의 건물이나 뭐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애들한테 해주면 애들이 딱딱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보는데, 학교가 작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교과 일반 전형은 교과 640명 선발하고요. 합격자 최종 평균치가 4.8인데 실제로 이제 6등급 때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인문고교가 4.7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8배수의 면접을 보는 학종들이거든요. 그래서 8배수의 면접을 보는데 실제 지원율이 8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면 거의 전원 면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0분의 공개 문항과 일반 면접인데, 한의학과 간호학과만 이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고, 그 나머지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8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인재 종합에 한의대 5명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 인문고교에서 한의대 13명 선발한다. 이런 한의대만 이제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오게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저를 잠깐 살펴보죠. 교과 일반 전형의 최저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는데 간호학이랑 한의학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탐이 없습니다. 영역에 사탐 없이 국수형 중에서 이게 각 4이네. 2합4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각 4이네. 국어 4등급 혹은 영어 4등급 이렇게 4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에는 3합4 한국사 2등급.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사과탐 상관없고, 게다가 지금 나형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문과생도 여기 한의대를 쓸 수 있고, 최저는 국영수로 맞추고 수학 나로도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간호대 지금 이랑 똑같은 거 같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달라요. 한의대만 달라요. 한의대가 3합5라고 해서 위에 있는 교과 일반 전형보다 학생부 고교 인문교과 전형이 조금 더 수월한 최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최저는 요 최저랑 지금 동일한데요. 여기 있는 전형들은 농어촌, 지역인재 교과, 기초생활 차상위 이런 쪽에 해당되고, 지역인재 종합전형도 역시 이쪽으로 편제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형을 되게 낮은 내신 학생을 합격을 시켜봤어요. 한의대를. 그래서 내가 한의대 한 2등급 중반대인데 한의대 가고 싶다, 3등급인데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학교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지역인재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에서 11월 14일에 그 면접을 보게 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올해 입시 컨설팅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써온 세종대학교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다 써오는지 모르겠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종대학교는 그 학생부 숫자라고 해서 요 전형이 교과인데, 교과가 독특한 게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 없이 요 정도 학생들이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교과는 정말 몰리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경쟁률, 작년 등록 평균인데요.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기복이 좀 심한 곳이니까 좀 유의해서 쓰라고 했고, 이제 좀 낮아졌는데 이거보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여대들 교과 봤잖아요. 여대들 교과가 1.9 막 이래요. 근데 최저가 없는 세종대학교가 2.2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그 해에
이제 그 전해가 2019년 입시에서 너무 막 1.3, 1.4 이런 커트라인이 나와버리니까 여긴 도저히 못 쓰겠다 싶어서 확 이제 경쟁률이 꺼집니다. 올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많이 쓸 거예요. 저의 예상 합격 내신은 1.8 정도입니다. 그래서 2등급 2.2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눈치 싸움 하셔서 쓰셔야 되고, 작년에 이 정도가 붙었다라고 해서 올해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입시 수시 때 전략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갑자기 이 정도면은 나 2등급이니까 되겠네, 최저도 없어 하면서 쓰면 그 해에 막 입결 컷이 막 1.6이고 1.8이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보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게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을 이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점, 되게 문의가 많아요. 되게 문의 많고, 이 전형은 또 정시 때도 문의가 많습니다. 정시 때 이 두 개 학과는 아예 또 입학 사정 방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정시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일찍 신청을 하십시오. 왜냐면 저희 회사의 정시 컨설팅은 저희 회사에 직원이 많아도 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약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게 좁아요. 정시 컨설팅 할 수 있는 시기가 뭐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할 생각도 없어요.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창의인재 전형이죠. 창의인재 전형이 547명.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라인이 이제 3.1 평균, 그 다음에 3.09인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는 그 일반고생들도 많이 쓰지만 외고생 자사고생들도 많이 써요. 그래서 외고생 자사고생들이 나름 본인의 안정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비율을 생각하면 외고생 자사고생의 비율이 40% 정도, 일반고 학생들 6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배수에 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경쟁률 같이 볼 거고요. 논술호 숫자는 어떨까요? 논술호 숫자의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50대 1 정도입니다. 이따 뒤에서 볼게요. 50대 1 정도고, 인문계열의 합격자 초반과 후반의 내신대의 그 갭 차이가 좀 있죠. 즉 추합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형은, 어떤 학교는 논술에서 추합이 안 빠진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논술에 추합이 많이 빠진 학교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계산하셔서, 저희 회사에선 그런 그 통계 분석법을 도미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세종대보다 더 높은 대학에서 논술의 근내신대 학생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통계 기법 없이는 알기가 좀 어렵고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컨설팅을 꼭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럼 최저를 보죠. 최저는 교과 전형, 일반 전형엔 최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방 시스템 공학이랑 항공 시스템 공학만 최저가 교과 전형이면서 있는 거죠. 이게 3합9가 지금 보시면 사과탐 없어요. 국영수로 맞추는 거예요. 국수형 3합9로 국방 시스템 공학, 그다음에 국수형 3합9의 한국사 3등급으로 항공 시스템 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2합 4, 2합 5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에서 지금 여거 국어가 나형만이에요. 그러니까 가형인 학생들은 여기 인문계열을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정리를 잘 해놓고 오타가 없는 그런 자료집이 없다니까. 나 이 자료집을 팔아야겠어. 우리 목표치 몇 개라 그랬죠? 500. 우리 500개 팔 거예요. 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고, 좋아요보다 사실은 자료집을 사주세요. 이거 만들려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00부 정도는 팔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의인재 전형이 12월 18일에서 12월 21일까지로 이제 면접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면접을 늘려서 이제 뭐 이미 발표는 했으니까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호 숫자 전형이 인문계열 12월 12일이고요. 자연계열을 늘렸어요. 그래서 13일, 14일 이렇게 양일간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도 정말 좋은 대학이니까 나에게 이제 여기 지원이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을 전략 컨설팅으로 검토를 꼭 받아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아까 제가 경쟁률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요거예요. 이게 지금 세종대 경쟁률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7대 1까지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창의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평균 13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후사 전형의 경쟁률은 제가 아까 50대 1이라고 그랬죠? 48.74로 기록이 됐습니다. 항상 50대 1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논술 전형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데가 호텔관광 외신 경영학부라는 걸 이제 다 아실 거고, 또 이제 이과에서는 이제 생명 시스템 학부가 인기가 높은데요. 그 교과 전형 말고 종합 전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의인재 전형이에요. 자, 행정학과가 20대 1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46.42. 자, 이런 데 쓰지 마십시오.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이건 이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25대 1에서 30대 1이 넘어가면요, 정말 복불복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3배수 안에 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높았던 게 기계항공 우중어. 역시 저는 다른 학생들한테 쓰지 말라고 합니다. 23대 1을 뚫기가 이 안에
2안에서 3배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좀 더 높은 대학을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잘 경쟁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숙명여대 대학교 보고 있습니다. 분류는 A이고요. 뭐 문의가 정말 많은데 올해의 특징, 제가 아까 그 세종대가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써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숙명여대를 올해 써온 애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올해 예측으로 숙명여대 경쟁률이 작년도보다 좀 적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교과 전형 244명, 등록 평균은 2.01에 2.07. 자, 최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세종대학 교과에서 최저 없었던 게 되게 흔하지 않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흔하지 않은 접근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우수자의 최저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숙명인재 1이 있고요. 숙명인재 2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면접 여부가 다릅니다. 4배수해서 면접 우리 60%나 보는 그런 구조예요. 1단계 40%인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그 다음에 서류가 100으로 뽑는 요 숙명인재 1 전형을 저는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추천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숙명여대를 쓰는 학생들은 여기를 최상위로 썼기보다는 주로 여기를 조금 자기가 지원하는 포트에서는 안정성을 쓴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추합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을 써서 제가 문닫고 합격한 학생들 작년에 2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요 전형 같은 경우에 4배수에 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경쟁률 숙명여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4배수에 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소프트웨어 융합에서의 합격자들의 내신대가 상당히 낮았다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낮았던 거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이 내신대 막 쓰지 마세요. 대신에 비교과를 되게 많이 봐준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논술 우수자 300명 딱 떨어지게 300명 뽑는데 합격자들의 내신이 3등급대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 논술을 쓰나 숙명여대 논술을 쓰나 성신여대 논술을 쓰나 서울여대 논술을 쓰나 합격 가능성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괄로 해서 논술에 70, 30 이렇게 보는 것도 똑같고 합격자들 내신 분포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저는 숙대 쓰라고 그래요. 실제로 정시에서는 숙대, 성신여대, 서울여대가 각각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쓸까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상위 대학을 쓰세요. 아시겠죠? 최저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4개 영역에서 2합 4고요. 자연계열은 2합 4. 역시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 여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문계열로의 그 접근은 그대로 가능하지만 자연계열은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체크하시고, 의류학, 통계학, SW 융합 영역의 응시 영역은 인문형과 자연형을 나눠서 인문형이 수학 나형인 경우이고요. 자연형을 수학 가형의 과탐 이렇게 체크해줬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입학사정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똑똑한 애들 잘 뽑아가는 곳이니까 내가 정말 똑똑한 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면접일 확인하면 그 숙명인재 2 전형이 인문의류 계열이 12월 12일, 자연 계열이 12월 13일,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이 12월 13일, 그리고 여기 있는 학과별 일정 상이라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 이미 발표까지 다 했는데요. 12월 5일과 6일 요 양일간 고사가 치러집니다. 원래 하루만 보던 것을 이틀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좀 공략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100명 뽑는 전형보다 300명 뽑는 전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 숙대거 잠깐 보고 올게요. 네, 숙명여자대학교의 이제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서류형의 10대 1 정도였는데 보세요. 면접형이 거의 20대 1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4배수 안에 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4배수 안에 못 들어버리면은 아예 뭐 면접도 없고 뭐 합격이 아예 안 되는 것이니까 추합의 가능성도 없고, 그런 점 보시고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25대 1입니다. 자, 세종대 논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논술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어디를 써야 돼? 사실 두 학교가 비슷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역 비슷하다는 건 정시에서의 입결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숙대가 조금 정시 입결이 더 높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숙대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내신 때문에 3등급, 4등급 내에선 내신의 분류는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경쟁률이 일단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 선택할 때는 전년도 경쟁률 잘 보시고, 전년도 경쟁률을 반드시 간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들으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숙명여대 서류형은 이제 이런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보시면 특별하게 막 엄청 몰린 데는 미디어학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학부는 그렇게 몰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몰릴 건 우리 예상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면접형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20대를 넘어가고요. 교육학부 보세요. 39.2, 40대 1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학부는 42.75입니다.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사회심리학과 56.67이에요. 네. 왜냐면 문과 같은 경우에 특히나 특별히 인기학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복수 전공이 되고 부전공이 되고 선택 전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숙명여대 세면 시스템 학부 높은 거 보세요. 41대 1. 웬만한 데는 막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을 쓰시는 것이 면접형을 쓰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 작년에 제가 강조했고 제 판단대로 이제 예상대로 경쟁률이 나왔다는 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왔어요. 자, 숙대까지 받고 그 다음 이제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의대와 간호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간호학과가 있고 또 이 순천향대 병원이 엄청 괜찮은 건 뭐 이미 다 아실 것이고 이건 이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순천향대학교랑 순천대학교랑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맨날 순천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순천향대학교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학교가 다른 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순천향대학교는 그 의대랑 간호학과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일반 학생들의 교과가 이제 천안권에서 가장 센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일반 학생들의 교과가 3등급 때 중후반으로 지금 평균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게 1.5로 찍히는 건 여기 의대가 21명에서 이 지역인재 자체가 그 의대 간호대 그 전형이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일반 학생 있고 지역인재가 있고 요 두 개 체크하시고 3배수의 면접을 보는 요 전형들은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 학생 지원, 지역인재 전형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데 여기만 불가능하니까 체크하시고 특별히 지역인재가 된다면 일반 학생 전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평균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연계만 조금 좀 낮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니까 지역인재 되시는 분들 요거 중복 지원 불가한 거 체크하시고 지역인재만 쓰십시오. 그리고 뭐 최저는 그 아까 잠깐 봤던 일반 학생 교과, 지역인재 교과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따로 페이지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학과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면접일은 일반 학생 학종이 12월 5일이더라고요. 네, 일반 학생 학종 5일, 6일, 12일, 13일 중에서 모집단일별 1일로 그래서 순천향대학교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요 자료집에 다 안 넣었으니까 한번 모집 요강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12월 19일에 면접 그 다음에 기초생활 차상이랑 농어촌이 12월 20일이라고 체크가 되네요. 자, 다음에 볼 대학이 이제 숭실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덜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학만 이제 클릭해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대망의 숭실대학교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대학인데요. 엄청 좋아하는 이유는 작년에 합격률, 재작년에 합격률, 뭐 최근 5년치, 10년치 합격률이 워낙 좋은 학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는 그 입학 사정을 철저하게 원칙대로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소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의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정말 좋은 자소서에 또 면접의 실반영 비율도 높아요. 이게 학종 기본형을 취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면접의 실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가 면접에 자신 있고 자소서에 자신 있다. 그럼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 많이 뽑습니다. 479명이고요. 등록자 평균이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최저가 인문계열 2합 6, 그다음 자연계열 2합 7이에요. 독특한 점은 자연계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영어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맞을 겁니다. 영어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2합 6, 2합 7이다. 그리고 가탐의 경우, 사가탐의 경우 두 개 평균으로 하면서 한국 평균을 절사해주지 않기 때문에 꽤 까다로워집니다. 영어로 이렇게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요건 최저 때문에 여기가 깎여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최저가 반영되지 않으면 1.6 정도인데 최저를 맞춘 애들 딱 걸러내고 나면 평균치가 2.1, 2.2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형인데 3.0에서 2.7 정도 요 정도의 평균치를 갖고요. 제가 합격시켰던 학생들을 나열을 못합니다. 왜냐면 한 해에 20명이 넘어요. 한 해에 20명이 넘고 그 학생들의 평균 내신대가 요거보다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한 3.5 정도 그 정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합격자들의 내신대는 3.5 정도다. 면접일이 1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쓰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2월 12일이 워낙에 많은 면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숭실대가 면접일이 12월 12일이기 때문에 겹친 학교가 많아서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12월 19일이 기초생활 차상이고요. SW 특기자는 11월 14일이고요. 수능 전에. 그리고 요게 이제 논술인데요. 아까 우리 계속 지금 12월 5일과 12월 6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과 6일에 아마 양쪽 다 논술을 보게 된 학생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인문 경상은 12월 5일, 자연계열은 12월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사장 안내가 수능 전에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사장 안내를 부모님들이 좀 확인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합격했다라는 생각으로 한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고사장 안내는요. 그 전원이 일단 신청하면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최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사장 안내나 이런 건 학생이 이때 보지 마시고 12월 3일에 수능을 최대한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논술의 최종 평균이 지금 3.85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과의 반영 비중이 40%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종 평균이 이 정도고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안 되게끔 3등급 후반선에서 마무리되게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문계열이 역시 영어 빠져있고 2합 6, 자연계열 2합 7로 아까 위에
위에서 봤던 학생부 우수자와 동일한 최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외우기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숭실대학교까지 살펴봤고요. 숭실대학교 그 경쟁률 한번 보시고 싶을 것 같아서 SSU 미래인재 전형이 10대 1이 좀 안 되는 정도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이죠. 그리고 예측했던 거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10대 1 안 될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7.46 이것도 예측대로 나왔고 논술 우수자 전형 40대를 넘길 겁니다 했는데 역시 40대를 넘겼죠. 올해 더 몰립니다. 네, 올해는 역시 한 45대 1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도 이제 면접 그 논술이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평년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를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숭실대를 쓰겠다 학생들이 여대를 잘 안 지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대로 나눠지는 그런 포트는 없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60번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19번까지 같이 릴레이를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